채널 43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농협 351-0996-8066-13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진입니다. 오늘은 채널 43 개국한 지 2년이 벌써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양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죠. 그러게요. 네. 자주 뵀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뭐 다음 작품 네. 준비도 있고요. 네. 또 먹고 사는 데도 조금 네. 좀 처리를 하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예.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일단 장소가 이제 좀 특별하게 보이실 겁니다. 네. 동굴에 와 있는데 우리가 4.3 때 이제 그 살기 위해서 동굴에 이제 숨어 지냈던 그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굴 속에서 그 숨은 이야기를 꺼내서 밖으로 한번 네. 가보자. 어떤 네. 그런 의미에서 장소를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양 감독님 굉장히 오래 지켜봤잖아요. 같이 작업도 그렇죠. 했지만 예. 제가 옆에서 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왜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를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답변도 많이 하셨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그게 해소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육지 음. 사람이 내려와서 제주도 사람들도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그죠. 솔직히 이제 육지것이라는 단어가 요새는 익숙해요. 그죠. 요즘 예전에는 너무 많이 내려와서요. 육지것 하면 좀 섭섭할 때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지금은 육지것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졌고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죠. 제가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육지것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오히려 이게 더 그렇죠.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하느냐? 당연히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솔직하게 뭐 대출을 받아서 있는 돈 털어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거 하나는 뭐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육지것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지 사람들도 이러는데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하고 싶은 뭐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보니까 4년 정도 되셨죠. 예, 4년 됐죠. 4년 동안 처음에 이렇게 깊게 시작할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예.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자 시작을 했던 것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4년이 지난 다음 지금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4.3 컨텐츠를 뭐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뭐 할머니들 이야기 듣고 뭐 지금도 이제 촬영 같이 하지만 우리 촬영 이경진 감독님하고 오사카 막 이렇게 촬영 다니고 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4.3을 떠나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파다 보니까 4.3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파다 보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요즘은 많이 관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저희들이 처음 작업할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작업이었거든요.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예. 오픈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 제주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네. 배울 만한 곳이 사실 별로 없고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맞는가? 음, 무엇인가 정정이 돼야 되고 무엇인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과연 양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4.3의 발발 원인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좀 짧게 짧진 않겠지만 그걸 절대 짧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네.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배울 때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뭔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정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뢰가 안 신뢰가 가죠.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리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취재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걸 정말로 이제 어떤 그
명제화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꺼내놨을 때 그만큼의 어떤 근거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죠. 네. 근데 지금 평화공원에 가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김익렬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4.3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분이 나중에 여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여순과 4.3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사건이 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사건인데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그 4.3 평화공원에 가도 그 김익렬 연대장이라는 분이 그 뭐 오라리 박영화 사건으로 인해서 뭐 해임이 됐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지 이게 여순으로 어떻게 가서 어떤 연관이 역할을 했는지 되는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왜곡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만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정치적으로 뭐 있다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쟤네들이 도와주는 건 고맙긴 하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을 준 거는 맞지만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었다. 이거는 당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역사를 바로 알고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두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럼 그거를 이제 밝혀내실 플랜이신가요? 아, 근데 뭐 여수 가면 이제 주철이 박사님, 네네네. 뭐 당연히 유명한 분들이 계시고, 또 뭐, 지금 이제 재단의 양종훈 이사장님도 그렇고, 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죠. 다 그분들이 많이 밝혀낸 내용들이긴 한데,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근본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네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4월 3일,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이 이제 4.3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1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네네. 몇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으로 가서 1947년 3월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의 그 해프닝을 가지고 그 관덕정에서 네, 일어난 그쵸, 예. 그런 이제 사건을 가지고 그게 이제 도화 성격이 돼서 이제 4.3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몇 번 저희가 강의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사실 이해가 못했던 게 말발굽에 아이가 치여서 다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미한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조금 뭐 경미하지 않고 좀 심한 사고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요즘 경찰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뭐 처리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못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진짜 6분인가가 사망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다치고, 총격전이 네. 벌어지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솔직하게, 난 남의 아이가 다쳤는데 저는 목숨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 뒤에 어떤 다른 그렇죠. 발발 원인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아이가 하나 다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경찰한테 대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래서 그 앞에 사건들을 또 봐야 되고 또 그 앞에 사건에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요새 뭐 예능식으로 뭐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사단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은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제주도민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제주 4.3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또 감독님이 보시기에 특별히 또 이유가 있다면 저는 4.3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당연히 뭐 그 미국의 배보상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큰 사건으로 이슈가 되긴 하지만은 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용어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제작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경찰, 군인, 토벌대, 네, 그쵸. 무장대. 남노동 뭐 남노당.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 겹쳐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장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이. 진짜 말 그대로 뭐 남노당 조직이 있고 그죠. 있었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이 동굴 안에서 살기 위해서 움츠렸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무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본 적이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다 이렇게 예. 뭉뚱그려서 얘기가 된 거죠. 뭉뚱그린 거는 당연히 그 당시 정부에서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야만 명분이 쓰기 그쵸. 때문에 다 싸집어서 한 건데, 우리 스스로도 그 표현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분리는 시켜야죠. 진짜 뭐, 진상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400명과 29,600명은 분리를 시켜야죠. 근데 그거조차도 자꾸 이렇게 되니까 모르는 육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장될 때는 어쩔 때는 나쁜 사람 같은데, 또 어디서 말하는 무장대는 착한 사람 같고, 이게 뭐지? 정체성에 대한 무장대라는 부분. 조직성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명제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렇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용어 정리. 그렇죠. 그게 먼저 돼야 다른 제주 것들을 사람이 잡아- 아니라 네, 육지 사- 사람들도 네. 다 돼. 그것들이 하나하나 되면은 언젠간 스스로 정명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개인이 할 수는 없겠죠. 네. 당연히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관련된 기관이나 어떤 그런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금 거를 좀 먼저 해줬으면 정리를 해야 좋겠다. 이야기도 정리가 그쵸. 되고. 자, 그쵸. 어쩔 때는 경찰, 어쩔 때는 군인, 어쩔 때는 토벌대. 사실 다 같은 사람들. 경찰, 군인은 토벌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표현들이 다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실 제주도 온 지가 지금 이제 16년, 17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한테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꿀 거 바꿔놔서 이걸 어떤 정리를. 뭐 좀 정리를 해놔야 육지 사람들이라도 얘기가 되고 하는데, 지금 평화공원에 가서 안내를 들어도 어떤 땐 무장대, 어떤 땐 무장대, 어떤 땐 경찰, 어떤 땐 토벌대. 사람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가장 중요한 게, 전 그게 용어들이 좀 정리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지금 뭐 다큐 영화도 벌써 2개 제작을 하셨고 네. 또 앞으로 계획들도 갖고 계신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큰 그림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것들을 뭐 다 피스가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데 앞으로 4년 동안 공부해 오신 거를 또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또 계획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는 목표가 뭐냐면은, 기존에 4.3 하면 편향된 정보를 제공받았다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양쪽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서 4.3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을 변화하자고 하는 건데, 4.3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한 30부작, 40부작 대하 드라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도 이 이야기를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어쨌든 제 뭐 능력, 뭐 금전적이든 연출력이든 뭐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 당장에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오사카에서 온 편지라는 그 다큐 드라마를 저희가 제작을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좀 관심을 좀 유도하고 싶었었어요.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4.3을 모르는 사람들이 편하게 4.3을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끌어들일 수 있게끔 미끼를,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그렇죠. 다른 좀 어떤 일을 그게 가지고. 미끼를 던졌죠. 왜? 제주 4.3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들어가 버리면은 4.3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사카라는 지역을 바꿔버렸죠. 왜? 기존의 작품들은 다 제주도가 배경이 되는데, 또 실제 있었던 또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바꾸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접근성이 좀 많이 좀 좋아졌다.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예. 보고. 사월 다음- 이야기는 또 사월 현대 이야기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지금 ING라는 거죠.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몽생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시사적인 부분을 좀 내포하고 있는 완전 극영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작품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일본과의 연관성이에요. 아주 예민한. 예, 아주 지금 이슈가 될것 예민한 같아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설프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유일한 뭐 근대사 사건에서
일본과 연관되지 않은 게 이제 제주 4.3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뭐 없어도 끌어들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진짜 뭐 사실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다 보면은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요. 뭐 가제로 이제 오무라라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4.3과 일본, 미국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작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사카에서 온 편지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4.3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농협 351-0996-8066-13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